안녕하세요. 정설아입니다. 요즘 보궐선거와 코로나19 뉴스, 또 LH 직원들의 투기 뉴스, 눈코 뜰 새 없이 뉴스 보기 바쁜 나날입니다. 그래서 꼭 봐야 하는 방송, 뉴스 볼 때 옆에 끼고 봐야 하는 방송, 바로 저희 뉴알모 세상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요, 지난주에 아주 예리하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을 아주 샅샅이 알려주신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 방송 나가고 주변 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이제 뉴스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니까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도 제보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게 기대해서 많은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유튜브 방송 보느라고 우리 방송 잘 보느라고. 역시 센스가 제 주변에서는 예. 대표님 보고 야, 그 대표님 너무 상남자시더라. 약간 여심을 흔드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대표님한테 배운 걸로 예. 주변 지인들 만날 때 조금 아는 척을 좀 했었어요. 예. 네, 잘 알려주셔가지고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3월까지는 좀 특수하신 분들이 접종을 했다면 예. 이제부터는 일반인부터, 물론 75세 이상부터긴 하지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이 여러 가짜 뉴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1차 접종분을 대략 한 79만 명 정도, 80만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미비한 숫자입니다만 시작이 되었고 접종 동의자의 한 90% 정도는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에는 요양병원 종사자나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전담병원 치료사, 네. 간호사, 의사, 그다음에 고위험군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건소나 소방서, 응급요원들, 방역요원들 이런 분들이 먼저 맞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위험성 문제 때문에 65세 이상은 안 되고 이하만 하다가 23일 이후에는 65세 이상부터 접종하기 시작했고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전 국민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도 접종된다는 뉴스는 현재까지 접종되던 이곳들에서 제외됐었던 그 예. 65세 이상 어르신도 접종한다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간에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좀 늦춰졌지요. 늦춰졌는데 23일부터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도 시작했고 또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도 하신다고 하니까 접종이 많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접종을 4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방금 위험군에 있어서 각자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건강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은 11월까지 접종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단계별로 높여가지고 계속 접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접종을 근데 동의하신 분들만 그렇죠. 동의가 받아야 되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접종하고 보건소 가서 접종 받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안 계시면 찾아다녀야 되고 아이고. 또 부모 본인이 동의가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녀들이 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의율이 100% 될 것 같은데 100% 그러니까요. 되지는 않고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니 그런데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백신 맞고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16명인가 사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21명이 이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백신에 근거한 원인 분명히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네. 다른 이유 때문에 기성 질병이 있었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불안감을 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런 뉴스를 보면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그 혈전이 생긴다는 뉴스가 있어요. 예. 그 이름도요. 아나필락시스? 이름이 어려운데 그 증상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접종 이상이 접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접수된 건이 1,1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9,900건 정도가
이것을 자꾸 위험하다, 또 불안하다 이런 증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 최근에 말이죠. 네. 예전에 이제 백신 막 나왔을 때 위험하다 어쩌다 할 때 대통령 먼저 맞으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맞고 나니까 제가 가짜 백신 맞았다. 네, 저도 또 네. 그 무슨 말 했냐면 혜택 받았다, 특혜 받았다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백신이 싫은 게 아니라 정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간호사한테 협박을 했더라고요. 예. 진짜를 밝혀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바꿔친 거 아니냐. 전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은 정부가 하는 문제는 일정 정도 믿음과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일정 정도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만 국가와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까지 해서 네. 거짓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사를 그러니까요 바꿔치기 한다니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 보고된 이상 반응 건수 9,500여 건 중에서 에이즈 백신이 전부인 9,300여 건, 예. 또 그 아나필락시스 그 이름이 무서운 그 의심 사례 건수 90여 건 중에서 에이즈 백신이 80건, 화이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데 예. 이렇게 하면 뭐 불안한 백신 그리고 뭐 안전한 백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1,100건의 의심 사례 중에서 네. 간단히 머리가 아프거나 팔이 좀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9,900건이에요. 그리고 89건 정도가 방금 말한 말 어려운 아나필락시스 이게 갑자기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 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뭐 AJ 말도 어려워가지고 아나필락시스. 네. AZ 백신. 백신과 네. 화이자 백신 나눠지는데 네네. AZ 백신이 90% 이상을 네. 수로 차지하면 그렇고 네. 또 화이자가 극히 미비하고 하니까 많이 맞은 것만큼 머리가 아프거나 팔이 좀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불안하다 또는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독감 백신 주사 먹는 건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 맞으면 어떨 때는 덜 문지르면 팔뚝이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저는 증상이라고 보는데 이걸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B형 간염 그 예방 접종을 하고 한 이틀 동안 알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나라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뉴스가 있었어요. 예. 이제 서울시가 경기도를 뭐 시작으로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외국인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라라고 해서 이제 대사관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이 문제가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에 대한 고민들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인터넷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인권 차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 자국민 보호가 당연히 우선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가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나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백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맞으라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그러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건데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인 이상 네. 모이지 말라게 하는 것, 네, 네. 그다음에 식당이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시간 제한 둬서 네. 이거 다 행정명령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걸 우리 자국민들도 그에 따르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내 주변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안 가고 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감수하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히 그런 문제로 문제에 공난이 있을 때에는 그걸 극복하려는 위기감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국민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말하는 행정명을 잘 따르는데 외국에 대한 문제들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신 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에 대한 문제를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 최근에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잘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그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네. 경기도나 서울의 동두천이나
경기도에서는 너무나 많은 수가 나온 거예요. 200명 넘게, 190명 넘게 나온 겁니다. 양성 판정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를 전파력을 적재하고 행정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입을 하고, 더구나 법무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나 기타의 문제를 가진 어떤 분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네. 아무 데나 가서 받아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와 또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여기를 다녀와 보신 외국인들이 계시나 봐요. 그분들의 외국인이 이제 그 외국인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예. 네, 저희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did go to do the test. I went on my lunch break. I got there an hour before the testing station opened, and I got in line. And when I got there, it was one line. And then one of the workers came out and separated us into foreigners and Koreans. And the Korean line was much shorter, so people in the Korean line got through much faster. I stood in the foreigners line for an hour and a half before I was able to be tested. When I got to the front of the line, the foreigners were not given a chance to wash their hands. The Korean line got hand sanitizer to wash their hands. They got tissues. They were treated very nicely. And the foreigners line did not get hand sanitizer or tissues when I was there. And I have many friends all over the world. And when they heard about Seoul and Gyeonggi announcing that they would make us all get tested, they were very angry for me. I woke up one morning and I had messages from my friends all over the world saying this isn't fair, this isn't right, and it wasn't. I'm glad it got overturned, but this is something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t's not just foreigners. Everybody needs to work together to defeat the coronavirus.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as a community. That's just how. 손 소독제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외국인과 한국 내국인의 차이를 느끼게 해서 따로따로 대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어떤 절차든 간에 동등하게 정리를 해주고 손소독제나 손을 씻게 하거나 티슈나 이런 건 똑같이 정리하고, 또 영어만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영어만 하신 분도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그 고유 언어를 가진 그분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절차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지방정부가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외국인들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백인 남성이고 유럽 국가의 남성들에게는 별로 그런 게 덜 할 건데,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어려운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일하는 지역만 집중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차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만 분리해서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무데나 가서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검사가 인정되게 하는 제도, 네. 이게 맞고, 혹여 또 그런 분들을 특수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그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내국인과 외국인들 똑같이 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거리도 잘 지키고, 네. 또한 필요한 필수품도 잘 정리해주고, 또한 이분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내국인들이 소통하는 것만큼 네. 그분들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쓴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진짜 저는 요즘에 뉴스에 계속 하루 걸러서 하루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동양인 차별 해외에서 뉴스가 있잖아요. 뭐 애틀랜타 총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그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중국계 할머니를 그러니까 묻지마 폭력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 제가 어떤 다른 나라는요, 아니 다른 나라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코로나 검사를 항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저희가 근데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들 있잖아요. 뭐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이 막상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회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이들이 아주 선진국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갑자기 항문검사에. 항문검사가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생기면서 그 나라의 국격이나 그 나라의 모습을 다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동경했던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코로나를 전국을 다 해체하고 바로 하루 만에 검사해서 몇 시간 만에 나올 수 있고 좀 더 심한 것은 바로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자부심이라 보고요.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들이 약간 떨어졌지라도 이번에 코로나를 거친 일련의 상황들은 대단히 격이 높았기 때문에 국격이 높아가면 그만큼 네. 국민성도 높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수출이나 여러 가지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제 그렇게 못해서 아쉬움도 많고요. 당장 뭐 미국도 우리가 봐서 그렇고 브라질 같은 거 그렇고 어떤 나라에는 대통령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문제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에 맞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은 대단히 좋다. 그래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반갑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을 참 좋아하는 저희 나라를 좋아하는 국민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검사 같은 거는 세밀하고 아이, 꼼꼼하고 그럼요. 이제 조금 배려하는 방역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도 돌아보자. 정원 미달 지역대학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 우리 지역 뉴스에서 대학 발전 협력단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주 이름도 어마무시합니다. 대학 발전 협력단. 이게 그냥 대학들 우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대학에 있는 신입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네. 부산, 대구, 경북, 전남 이런 쪽 모든 대학이 네. 대학의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100명 네네. 모집하려면 네. 많은 데는 70명, 60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90명밖에 안 돼가지고 모든 대학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학 정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간에는 교육하면 교육청 그다음에 대학 교육하면 교육부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교육의 문제를 지방자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광주광역시와 교육청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협력단을 만든다고 한 것이 대학발전협력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방법을 찾는다면 지역 상생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대학이 살아나는 저는 구조를 잘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정원 미달이 이번에 예. 얼마나 되길래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가 보죠. 얼마나 심각하길래 광주시에서 이렇게 대학 정원 위기다라면서 나선 걸까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상황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은 경쟁률이 서울은 5.4대 1, 수도권, 경기 쪽까지 합하면 4.8대 1. 네. 그런데 지방은 2.7대 1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이 3개 대학을 지망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3.0이 넘어야지 한 명이 되는 건데 아. 정원이 2만 명이면 2만 명이 되는 건데 네. 3.1 대학이 되니 2.7이 되다 보면 다 서울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되죠. 예를 들자면 원광대학교 대경우는 700명, 800명 정도가 안 된 겁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타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광주에도 대학이 현재 11개, 18개가 있어요. 전남까지 하면 27 정도 되는데 자그마치 전남의 대학의 요수에 있는 학교, 요수니까 전남대 분원 요수 분원은 네네. 27개 학과 중에서 22개가 미달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한 문제죠. 그런데 마치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2018년도부터 벌써 대략 네네. 정원에 10,000명 정도가 대학 정원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라고 하면 네네.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10,000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미 네. 이런 문제는 예상되어 있고
또 2023년도에는요. 자그마치 4만 명 이상이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2023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수가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모집하는 수,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 이걸 비교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뭐냐면 아기 안 낳는 거잖아요. 네. 출생률이 너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이미 2019년도에는 정시 모집을 많이 늘려놨어요. 네. 정시 모집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는 학생 수 얼마 되지 않는데 대학이 그전에는 100명 모집했다고 하면 110명을 모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졸업자는 100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 또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유학생 우리나라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하나. 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 낳기 때문에 생긴 네네. 문제인 거 하나. 두 번째는 지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네. 전부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수도권 인재 집중 현상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견된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마치 생긴 것처럼 네. 3월만 되면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다가 아. 또 지나면 조용히 넘어가는, 이것은 지금의 단순한 이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대책을 세워놨어야 되고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였다. 아.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 지역에서 대학협력발전단을 모색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방대 나오면 안 되나요? 지방대 나와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예. 지방대 나와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꼭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대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거냐? 수도권에 안 나오고 지방대학 나와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급여 차이가 특별하게 없을 것이다. 네네. 그 다음에 꼭 대학을 가야지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는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만 지원금이나 이런 게 훨씬 많거든요. 지방대학 네네, 여러 가지 네네, 뭐 맞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대략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한 학교당 152억을 주는데요. 지방대학은 50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대학 개수가 서울에 있는 개수보다 80%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서울대에 인서울 하면 마치 출세하는 것처럼 되고 네. 있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급여 차이의 문제. 대학을 꼭 나와야지만이,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마치 밥버릇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 구조. 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지방의 대학이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위기가 오는 순간 지방은 완전히 피폐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지방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역으로 서울만 다 가니까. 그런데 그럴 때 지방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에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네. 비율이 뭐 10%다 가면 30% 늘리고. 네. 그런데 지방대학교가 폐교가 되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네네. 번째는 교원이 줄어들면 네. 일자리가 없어질 네. 것이고, 그 주변에 라면 장사나 튀김 장사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못 할 예, 것이고, 맞습니다. 지방대학의 폐교나 위기는 지역 경제 위기가 되고 지역 산업과 경제가 반드시 동반해서 폐기나 또는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 대학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솔직히 지방에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 전라도에만 해도 고구려, 백제가 다 있습니다. 부산에 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조선까지 있습니다. 아주 그 대학이 엄청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학이 네.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면요, 1996년도에 네. 대학 설립 기본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땅, 네. 건물, 그다음에 교직원,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산, 이것만 있으면 다 풀어줘 본 거예요. 대학을 설립하도록.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때 대학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그때 대학 생긴 게 63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이 많이 폐교하게 됐거든요. 네. 폐교하게 됐는데 그 폐교한 대학들 전부 다가 사실은 1996년도에 생겼던 대학 설립 준칙이 생긴 이후로
설립된 대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대학을 많이 설립하게 해놓고 이제는 대학을 폐교하고 죽이려고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불만이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돈은 예산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훨씬 많이 주고 지방 대학은 주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고민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학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요. 대학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왕 대학 협력 발전단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를 좀 이렇게 확 볼 수 있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대학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지금까지 네. 지방 대학이나 대학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덜했어요. 네.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학과를 좀 만들어서 네. 연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이 대학에서 과조정이나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학 자체도.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너무 치우치게 그냥 교육부에다만 남기거나 교육청만 남겨버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아까 이야기 좀 덧붙이자면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인생 2보장 할 때 필요한 네. 공부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데 다시 대학에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고민을 좀 하고 네. 대학이 지역사회에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좀 연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도권 대학은요. 예를 들면 연대 고대를 하나 비교를 드자면 거기는 매년 입시생 모집을 4,000명, 5,000명씩 합니다. 지방대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수는 연구 정책 분야로 좀 변화를 하고 그 4천, 5천 명 되는 수를 지방에 좀 나눠줘야죠. 서울, 미국에 네네. 있는 좋은 대학들은 네. 많이 모집하 1,500명씩밖에 모집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정책 저희는 연구 기능을 많이 하고 대학원 기능을 또 확대하고 그런데 우리 대학은 그렇지 않고 지방 대학에는 이만큼 모집하게 하고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많이 모집하게 하니까 당연히 서울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수를 지방에 좀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리고 지방 대학의 보조금이나 연구 기금을 지방 대학은 덜 주는 구조. 그다음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아이고. 학생들 더 줄어드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최대한 빨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민을 내놓고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좀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최근에 뭐 가덕도 공항이나 뭐 한전 공대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것 빨리빨리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구조가 네. 절박함을 느끼면 빨리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한국 국민의 특성이죠. 그렇지. 절박함을 느끼면 빨리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가 아니고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좀 대학 협력 발전단이 생긴 김에 잘 저희가 발돋움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알모 세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문 대표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재밌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요.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는 네.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뉴알모 세상, 요즘 뉴스를 요즘 사람보다도 아주 더 잘 알게 도와주는 뉴알모 세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